한국강사교육인협회 신선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비추얼 진로접수 연구소의 네. 이주연입니다. 네, 소장님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날씨도 요즘 너무 더워서. 그렇죠. 네, 네. 초복 지나니까 뭐 너무 네. 더워지네요. 네.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저희가 부모교육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주제는? 뭘까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기질과 성격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 또 재밌는 주제이기도 한 것 맞죠. 같아요. 기질이 뭘까요, 소장님? 기질이라는 건 뭐 변하지 않는 거,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거, 네. 뭐 하늘이 주신 거,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거. 맞아요. 어떤 아이가 뭐 코스모스로 태어났으면 그 음. 코스모스의 기질을 발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타고난인 것 그쵸, 같아요. 타고난.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코스모스였다면 코스모스로 타고난 거고, 그쵸. 사과라면 사과로 태어난 거고. 타고난 건데,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요거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없는 경우에는 코스모스인데 진달래로 본다거나 사과를 배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대표님께서 민감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물론 이제 뭐지? 민감성? 좀 네, 어려운 오케이. 거죠?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민감성은 네. 잘 관찰하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관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랑 똑같이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인 나도 내 아이를 태어나는 그 순간 100%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평생 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려면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네. 그게 구체적으로. 네, 부모의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네,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내 아이가 좀 어떤 문제 행동을 좀 보였다고 해볼게요. 뭐 내 아이가 막 발성을 부린다거나, 그 다음에 막 이 소파에서 막 떨어져서 막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어떤 타고난 기질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혹시 얘를 잘못 키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쵸. 걱정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죄책감 때문에 내 탓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내가 얘를 좀 잘못 양육했나봐. 뭔가 내가 얘한테 제대로 제때 뭘 안 해줬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참, 네, 그쵸.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진짜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비난? 네. 우리 남편이지. 난 아마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뭐 내 뱃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날 닮았겠죠. 네, 그쵸.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이 아이의 온전한 이 아이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참 중요하죠.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뭐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기질을 이해를 못함으로써 네. 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가 전혀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고, 뭐 생활에 대한 의욕도 없고, 네. 예. 뭐 그렇다고 뭐 학교를 막 안 가겠다고 갖출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눈 뜨면 학교 가고, 뭐 집에 오면 그냥 자고, 이렇게만 행동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 하시면서 네. 아이랑 같이 오셨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기질을 파악해 보니, 네. 아이는 굉장히 좀 과묵하면서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런 기질을 좀 타고났는데, 네. 어머님은 좀 순발력도 있으시고 뭔가 빨리빨리 결과를 좀 나오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앞서잖아요. 네, 순간순간.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아이가 과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마한테 딱딱 얘기를 그때그때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밀착 관계에서 쭉 자라와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런 거 표현을 하나도 아이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이의 기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기질을 좀 받아주고 걔가 표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자신의 기질은 그런데 엄마는 좀 다른 기질로 이끌려고 하니 네. 그건 표현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동기가 다 없어지는 거. 공부 욕구, 뭐 생활의 어떤 욕구, 동기 유발이 안 돼서 네. 아이가 그냥 무기력증 정도로 좀 빠질 수 있는. 네, 그랬는데 조금 기질을 파악하고 어머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뭐 어머님하고 좀 상담도, 후속 상담도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것들을 이제 엄마랑 좀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게 되게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는 똑같은 어떤 상황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 이 아이하고 그 저하고 이제 제 동생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한데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책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어떤 기질에 따른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뭐 이상한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등등 이런 생각하는 건 좀 정말 조심해야 그 됩니다.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성격은 도대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뭘까요? 그 성격은요, 네네. 이것도 이제 사전적인 그 용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상케 하는 거라고 해요. 그쵸. 네. 여기서 기질하고 성격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 기질은 뭔가 더 큰 집합인 거고 네. 변하지 않는 타고난 거고 네. 성격은 이제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네. 양육 환경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또 기질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네. 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격은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약간 그거를 하나에 덧붙이자면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활동을 활동 많이 하거나 하시죠. 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그 무대 위에서는 제가 또 이게 활발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좀 남들 앞에 나서는 게 힘들고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점점 환경에 적응하면서 외부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바뀌고 있구나, 바꿀 수 있구나 좀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MBTI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좀 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검사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개 많이 있죠. 뭐 네. UNI라든지 디스크, 애니어그램, 네. 뭐 특히 이제 MBTI는 융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좀 선호 경향을 분류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그런 툴이 좀 필요할 때는 MBTI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성향이 완전 다른데 제가 남편하고 대화할 때 이게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좀 약간 깨달았어요. 어떤 포인트였냐면 깊은 깨달음이 오셨네요. 네, 어떤 포인트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외식을 만약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를 만약에 먹으러 가려고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은 이제 갈비 먹자 해서 가족이 다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약간 어떤 타입이냐면 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머릿속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확 돌아가요. 갈비를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시키고 후식을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오면 이거 이렇게 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좀 약간 즉흥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비 먹으러 가자 이미 저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데 야 근데 회는 어때? 이러면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네. 성향이 네. 만약 이제 그 설명을 구체적인 툴로 할 때 그 MBTI로만 한다면 거기 네 번째 지수가 뭐냐면 J 판단형, P 인식형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표님 같은 입장에서는 J형인 거죠. 미리 결정하고 딱 그거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고 P형들은 좀 이렇게 즉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즉흥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하지? 뭐 회를 먹을 수도 있고 갈비찜을 먹을 수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국가고시 시험을 쳐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좋게 보일 땐 또 여유있음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다른 거죠. 성향 차이가 거기에서 많이 나시나 봐요. 그게 참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기질하고 성격을 잘 민감하게 관찰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만약 아이가 같은 기질인데 또 엄마가 어떤 기질이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역동적인 관계가 나오니까 케이스가 정말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서로 상호적인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질이라던가 성격을 아이하고 관찰함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을 때 이때 참 중요한 게 일단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뭐 다른 걸
인지하는 거, 다르다, 네. 다르구나.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순간순간, 쟤는 왜 저렇게 그러나, 뭐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뭐 네. 이렇게 사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좀 약간 체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뭐 나중에 저희 또 방송에서 다룰 수 나오죠. 있겠지만 네. 뭐 대화법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감정 표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을 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나랑 달랐을 때 또는 제가 아까 남편하고 관계에서 나는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버럭 화를 내거나 나의 감정을 1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나의 감정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불편해 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그쵸. 것들을 좀 미리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을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본인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네. 어떤 사실, 팩트를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앞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엄마하고 제가 20년 만에 그 비밀을 하나 밝혀낸 게 있었는데 엄마가 식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얼려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민아 식혜다 이제 하면서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아유 우리 선민이가 옛날에 밥풀을 참 좋아했지. 20년 만에 고백했죠. 엄마 사실 나는 밥풀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상담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가 이제 그렇게 상담을 받고 간 다음에 아이가 네. 딱 물어보더래요. 엄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되냐고.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엄마께서 아니 얘는 이제까지 그럼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럼 이제까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네. 끄집어내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연습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 엄마가 좀 속상해할 텐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면 지금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기질과 성격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 뱃속으로 난 아이지만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만의 어떤 특질이라는 게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적인 부분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뭐죠? 뭐죠, 소장님? 네, 우리 영유아기 그쵸. 0세부터 7세 이 맞아요. 연령별 아이들의 이 성격적인 어떤 특질이나 발달 특징을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저희가 0, 7세로 지정을 했냐면요. 이 영유아기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개월 1개월 차이로 아이들이 그 발달이 아주 너무 급격하게 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